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빅데이터 및 AI 기반 신어린이 보호구역 제안 발표를 맡게 된 폴더 칠드런 팀의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는 프로젝트 소개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신어린이 보호구역 선정 및 결과, 그 다음에 결론 및 재원 순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왜 어린이 보호구역 선정을 문제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미지정 구역이 20%입니다. 그런 미지정 구역에서 매년 250건 이상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기준이 어떤 건지 좀 더 심층적으로 진단을 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외한 사각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떤 식으로 지정됐는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여러 규칙들을 통해서 파악해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현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가 자주 가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게 교육기관이 아니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경우라도 300m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효과가 없는 것이냐?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논문에 따르면은 도로교통안전사업의 효과 분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13%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3.36에서 9.38로 매우 높은 실효성을 띠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현재 문제가 있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새로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한 것은 신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용한 방법은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건데 왜 굳이 AI와 빅데이터냐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각각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동인구 데이터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주로 10대 어린이들이 많이 출몰하는 장소들이겠죠.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된 장소에서도 36%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주변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개수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1066건이 발생을 했고 또 유치원도 없는 곳에서도 755건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AI에 기반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자동적으로 변수를 탐색할 수가 있다면 좀 더 새로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AI와 빅데이터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신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를 수집, 추출, 그걸 바탕으로 AI 모델을 생성하고 신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지역이 문제가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절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 및 개요는 저희가 크게 이용한 데이터는 총 3가지인데요.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사고 데이터, 그 다음엔 유동인구 데이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데이터라는 시설 데이터입니다. 각 데이터에서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다음에 AI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현재 위험 사각지대라고 여겨지는 곳을 파악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할 곳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추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살짝만 좀 더 설명드리면 서울시 타스 교통사고 데이터인데 여기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얼마나 부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간, 날씨, 성별, 도로 상태, 환경 이러한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쓰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데이터도 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현황과 유치원 현황, 그 다음에 10대 유동인구가 밀집된 장소인지 파악하기 위한 SKT 유동인구 데이터를 썼습니다. 각 데이터에서 전처리 방법은 온화 인코딩, 결측치 처리, 이상치 처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이상치 처리하는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별로 이제 아웃라이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는 총 5가지 방식을 썼는데, 첫 번째로는 IQR 베이스드 방식으로 이상치를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퍼센타일 베이스, 세 번째로는 MAD 방식, 네 번째로는 STD 방식으로, 마지막으로는 앞선 4가지 방식에서 보팅 방식으로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라이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포에 따라 평균값 혹은 중앙값으로 아웃라이어를 대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했고요.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8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했는데요. 그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할지 독립 변수로 할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종속 변수로서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횟수를 종속 변수로 삼았고요. 두 번째로 독립 변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메타데이터, 교통 부상 정도라든가 그런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유동인구 이런 변수들을 포함한 총 56개의 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선정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AI 모델링을 한 다음에 8가지 모델 중에서 민 앱솔루트 에러가 가장 작은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저희의 최종 AI 모델로 선정을 했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라는 앙상블 모델의 디시전 트리 하나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AI 모델을 생성했으면 이거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AI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현황 분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에서 피처 임포턴스라는 모델의 중요한 변수들을 추출했고요. 뿐만 아니라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에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요 변수들이 나온 건 10대 유동인구와 주변 유치원 수, 주변 초등학교 수 이렇게 3가지로 나왔는데요. 이 3가지를 바탕으로 레이어를 쌓아서 필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자세한 방식은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용한 10대 유동인구와 주변 유치원 수, 주변 초등학교 수를 각각 레이어로 겹쳐서 특정한 이 기준값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확인했고요. 그렇게 확인한 결과 첫 번째로는 석촌 호수로의 잠실 세내역 사거리인데 여기에는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예 없었으며,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반경에서 좀 벗어난 구역에서 되게 위험한 곳이 있었다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는 5건 이상이 발생한 곳으로 첫 번째에 있는 곳에는 주변에 초등학교 수가 2곳 이상 위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근접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예측 분석을 했는데요. 예측 분석을 하기 위해 저희가 진행한 과정은 테스트 세트로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만 일어난 장소 데이터를 추출했고, 그거를 저희가 기존에 학습한 AI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측 값을 통해서 미래 사고 추정 건수가 한 건 이상인 장소를 판단하는 걸로 잠재적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건수의 예측 값에서 과거 교통사고 건수를 뺀 그 값을 유의미한 사고 건수로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곳은 양천구 목동 2.42건, 그 다음에 성당구 행동은 1.7건, 강남구 신사동은 1.51건 나타났습니다. 이 각 지역에서 어떤 변수를 근거로 이런 위험도를 측정했는지를 보시면 10대 유동인구 수나 사고 발생 시간, 사고 인근 초등학교 개수가 되게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희가 분석한 현황 분석과 예측 분석을 어떤 식으로 신어린이 보호구역이 활용될 수 있을까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저희는 가장 시급한 장소를 찾았으며, 또 잠재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적이 시급한 장소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50m당 확대할수록 비보호구역이 평균 34%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는 이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기준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막연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지정으로 정책 시행 시 타당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AI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활용이 가능할 뿐더러 데이터가 추가되면은 이 모델이 좀 더 정교해져서 그 알고리즘도 더 정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있어서 CCTV 위치를 추천하는 데서 있어서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 및 사용 도구는 다음과 같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